날씨가 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게 뭐 6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날씨가 춥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참 한 30년 전쯤에요.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외할아버지한테서. 그 지금 같은 시기인데요. 이제 모를 다 내고 나서 이 양을 끝내고 나서 이제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논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뜨뜻해야 되는데 차가워서 야 이거 잘하겠냐면서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서 저게 뭔 소린가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뭐 기온이 올라야 이게 뭐 곡식들도 자라고 사과도 잘 자라고 할 텐데 와 이건 뭐 이제는 그 뭐 이상 고온, 이상 저온 뭐 이런 게 아니고 늘 저온에 갑자기 고온에 뭐 이상한 게 정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농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평상시 나의 삶 또는 내가 짓는 농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2020년 작년이에요. 1월 23일 날 이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 등록 취소 및 제한 처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한 처분을 하는 거예요. 뭐를 제한 처분을 하느냐? 더스반이라고 하는 그로포, 뭐 이렇게 하는 클로로피리포스라는 성분을 함유한 11가지의 농약이 있는데 이것들 몽땅 합쳐가지고 133톤만 1년에 생산할 수 있다라는 처분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처분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농약을 이제 상황을 봐서요. 우리나라의 농약법은 이래요. 그 외국에서 뭔가 문제가 된 농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곧장 취소할 수 있다가 법이에요. 신기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이 뭐 어떤 나라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한된 걸로 생산을 했고 올해가 됐는데 이제 이거는 그 내일 모여가지고 진흥청에서 모여서 이제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정보 공개 청구한 것도 나와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단 이제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 6월 중순경쯤 아예 이제 취소가 되고 2달 동안 회수 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지나야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지금 한번 설명을 듣고 다음 주에도 제대로 된 날짜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농약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삶에서 이런 거를 한두 번쯤 막 책이나 뭐 강의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수용제, 봐요. 수용제, 수화제, 수용성 입제, 입상수화제, 정제상수화제, 위탁제, 분산성 액제, 액상수화제, 액제, 유제, 유탁제, 유현탁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뭐 이런 제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형이라는 거는 뭔가를 만들 때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고운 가루로 만들 것이냐, 좀 굵은 가루로 만들 거냐, 알약 형태로 만들 거야? 아니면은 곱게 띄워 놓을 거야? 아예 물에다가 섞어 놓을 거냐? 물에다가 완전히 녹여버릴 거야? 기름에 녹일 거야? 기름에 띄워 놓을 거야? 기름에 녹여서 띄워 놓을 거야?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예, 농약을 사용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약을 사용하는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곧 작물의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물에 약해가 없거나 혹은 제형에 따라서 약 흔적이 남지 않거나 흡수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들어서 고온이거나 손으로 살포하거나 할 때에 문제가 없게끔 한다거나 직접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던져가지고 뭐 처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제형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농약방 혹은 뭐 농약 판매하는 곳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농약이. 그죠? 뭐 가수나 방방, 가이던스, 캡처, 가시리, 스미치온, 청실홍실, 단단, 비기넨, 파만농, 포리옥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프레바톤도 있네요. 만장일치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농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뭐 이게 너무 오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냥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그렇죠. 액상수화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병에 들어있고 출렁거리잖아요. 이게 뭐 기름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오로지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작용기구 그룹이 있죠. 그래서 클로로탈론이 카 그룹, 디페노코나졸 4 그룹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이게 농약 설명인데요. 재배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우리가 칼슘을 농약이랑 혼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염화칼슘이냐, 질산칼슘이냐, 초산칼슘이냐, 구연산칼슘, 개미산칼슘, 뭐 어떤 칼슘, 유기칼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복합적인 칼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제품으로도 나와 있고 뭐 합니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몇 가지 농약은 확실히 혼용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진흥청에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뭔 문제가 있냐면 작물이 이제 냉해 피해를 보거나 저온으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혹은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고온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거나 가물었다가 그냥 이제 약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물을 주지 않고 살포를 하게 되면 약만으로도 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가 들어가면 아니 칼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약해가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염화칼슘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 클로로탈로닐이라는 거에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염소 자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화학적으로 고리가 있는데 이 염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물에 녹아서 나오는 염소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체에 얘들이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이러한 열쇠, 자물쇠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염소가 그 염소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랑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붙어 있으면서 다른 뭐 병원 균사나 이런 것들이 오면 나머지 작용기구, 이걸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염화칼슘을 넣었어요. 염화칼슘을 물에다가 넣으면 그냥 칼슘과 염소가 되는데 이 염소가 원래 물에다가 넣으면 액큐어스라고 해서 물에 녹아있는 액체 상태가 되지 기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썼을 때에 다른 아무런 성분이 없는 pH 7.0의 증류수를 썼을 때 증류수라는 건 뭐냐? 이 술을 만든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술을 만들고 나서 왜 뭐 과정은 다 생략하고 소주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막걸리에서 청주나 소주를 만들 때. 그렇죠. 끓이죠. 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끓어요. 그래서 어디에? 그 뒤집어 놓은 소뚜껑 같은 거 뒤집어 놓은 거에 해서 거기에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똑똑 떨어지면 순도가 높은 게 나오잖아요. 증류수가 이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물에는요,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 바륨도 있고, 갈륨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 있고, 가리도 있고, 질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섞은 거랑 반응을 시키면, 이거는 화학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요. 한 번 끓여. 그게 한 번 1차 증류수예요. 보통 정확한 실험을 할 때는 3번 끓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씨약을 집어넣어요. 칼리가 들어가 있는 걸 집어넣어서 침전을 시키고 다시 증류를 시키고 그거를 또 모아서 또 증류를 시켜요. 그런 걸로 했을 때에는 단순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농약이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그냥 염화칼슘을 집어넣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염소 가스도 나오고 수산화칼슘도 나오게 되고 황산칼슘도 생겨버리고 뭐 5만 개 다 생깁니다. 염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용을 하게 되면 뭔 일이 생기느냐? 농약이 작용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칼슘이 흡수가 되고 안 되고는 당장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에? 신초가 뭐 꼬부라진다거나 에? 절간이 확 줄어든다거나 뭐 오만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농약이 제대로 된 작용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영양제, 비료 뭐 이런 것들을 쓰지 마라가 아니고 쓰고 싶으면 농약과 농약 사이에 쳐라. 그리고 중요한 거를 먼저 쳐라. 작용을 해야 되는 생장 조정제가 중요해. 그러면 생장 조정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료를 쓰든지 뭐 하세요. 살균제를 지금 치는 게 중요해. 그럼 살균제를 먼저 치고 살균제가 충분히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칼슘을 넣든 뭐 뭐를 넣든지 간에 막 해가지고 쓰세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이것들을 혼용하는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었느냐? 과거 시제가 중요합니다. 썼느냐? 농약을 막 28차 예? 하루에 다 못 치고 이틀씩 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한테 선생님 살균제 살충제 치시고요. 염화칼슘은요. 혹은 질산칼슘은요. 따로 치세요. 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모르는데 약을 한번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한다라는 게 뭐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을 28차를 쳐야 되면 칼슘만 칠 때에는 14차만 쳐도 돼요. 따로 칠 때에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단단이라는 걸 예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 약은 찬찬인데 얘도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살균제예요. 전문의 낙엽병 약인 로브랄이라고 하는 이프로디온이랑 이제 에이플 프린트라고 하는 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농약이 옛날처럼 뭐 캡탄 썼어요, 다이센 썼어요, 안트라콜 썼어요, 벤네이트 썼네요, 베노밀이에요. 이렇게 단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약도 한번 보여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합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방제력을 만들어서 드리더라도 사이 방제가 들어가고 화상병 약제 나오고 무슨 뭐 어떤 살충제 또 나오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존적인 방제 체계에 있는 농약에다가 칼슘을 섞으세요,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혼용성이 그나마 뛰어난 초산 칼슘을 섞게끔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게 또 일반 염화 칼슘에 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배에서 4배가 비싸단 말이에요. 염화 칼슘이 뭐 한 1,500원 정도 한 차에 500리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3, 4배 비싸면 많게는 6,000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막 한 30차 친다 그러면 한 번에 18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한 4만 5천 원 정도 들어갔으면 됐을 그러한 염화칼슘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치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농사가 한 4,000평 정도 SS기 500리터로 한 8에서 10차 정도 치시는 분들은 앞으로 따로 쳐도 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훅훅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내가 막 한 15,000평, 20,000평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의 기온과 앞뒤로 사용했던 농약과 이거 뭐 또 석회 보르도액을 쓰실지 안 쓰실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의 품종이 칼슘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칼슘이 필요한지 생육 상황이 보고 싶다고 사진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는 게 이거 없이도 농사를 잘 지었었단 말이에요. 착색제 없이도 농사를 잘 지었었고 생조제 없을 때에도 잘 했었어요. 비비풀 쓴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가 1MCP라는 것도 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없었어도 잘 됐었던 건데 이게 뭐 한번 시작을 하면 다시 옛날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농약방에 가서 농약을 보면 제형도 갖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합제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섞어서 점점 약해에 우려나 효과가 미적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농약 이야기하다가 재배 이야기를 약간 해드렸는데 다시 제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현탁제, 유현탁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가 유현탁제예요. 유현탁제. 그 다음엔 까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액상수화제, 액상수화제. 그럼 얘 둘은 뭐라고요? 그렇죠. 액상수화제예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게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육회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계란 노른자, 지질이 들어가 있는 계란 노른자나 참기름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냥 맨밥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작물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고 잘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모든 농약을 그렇게 안 만드느냐? 시기에 따라서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형을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원재라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현탁제는 일단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써가지고 엔간에선 문제가 안 일어나요. 이거를 2배로 쳐도 문제가 안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농약을 등록을 시켰으니까.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죠. 기상적으로 춥거나 가물거나 고온이 지속되거나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가물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은 칠 때가 돼서 쳤어. 물도 저번에 안 주고. 그러면은 청상적이지 않게 약해가 생기고요. 식물에 병이 있을 경우에 겨문이 썩은 병이나 줄기 마른 병이나 과실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살충제를 넣는데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야, 좀 더 잘 침투를 시켜야겠어 이래가지고 기름이 들어가 있는 침투성 전착제 이런 거를 쓴다거나 그런 데에다가 식물이 좀 그런데 영양제를 써야지 이 영양제에 또 그런 침투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거 앞에 무엇인가를 살포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살포했을 때 문제 생기는 것 중에 이런 망간, 그래서 다이센이나 이런 거를 근접 살포했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구리, 네오보르도 같은 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르도액 같은 게 살포가 되어 있는데 뒤에 살포한 기름이 같이 물고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재도 제형을 다르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약을 희석하는 순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러한 제형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러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작물이 성장하는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약을 살포를 해야 되니까 한여름에 더 곱게 빻아가지고 살포를 할 수가 있으면 햇볕도 잘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일소 피해 방지도 되고 병원균한테 더 많이 표면에 접착이 되고 흔적도 덜 남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갖가지 제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섞어서 쓸 때 칼슘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섞어서 쓸 때
농약 자체에 아예 염소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유기염소계 약이니까요. 그럴 경우에 그게 붙어가지고 열쇠, 자물쇠 역할을 하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예,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순수한 증류수가 아닌 일반적인 빗물이나 우리 농업 용수에 들어가면 거의 흙탕물이라고 보면 돼요. 유현탁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기름을 집어넣은 흙탕물이다라고 생각을 딱 하시면 됩니다. 현탁이라는 말 자체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황토 흙 같은 지장수, 이런 흙탕물, 그 흙탕물에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유현탁제예요. 근데 얘는 기름이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지 광물로만 들어가 있어서 현탁제를 만들어 놓으면 미숫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현탁제를 그냥 정규적인 수업에서도 설명할 때는 미숫가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꿀이 아닌 기름이 참기름이나 뭐 들깨기름이 들어간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직권에 의한 농약의 등록 취소 또는 제한 처분,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농약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으로 다가와요. 이제 더스반도 사라질 것이고, 오늘 얘기하면서 그러면 트래블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 공개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농사를 안 지으면 모를까, 짓는 동안에는 이러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강의를 들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조금씩 익혀두셨다가, 필요할 때 농약을 보고, 이게 액상수화제 그때 설명 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떠올리면 공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